지역평등 시민연대 주동식 대표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 지역평등 시민연대 지평련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남 패권의 문제 그리고 이 지역 차별과 그리고 친노 패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대한민국 정치의 대표적인 음서제 사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 작년 9월쯤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그 사위가 저기 이제 마약 혐오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혐의에 비해서 그 수사나 이런 게 좀 가볍게 넘어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그 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것도 일종의 음서제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뭐 이제 이런 그 불신의 이야기 다시 나오고 뭐 흑수저와 금수저, 계룡남이 없는 시대 뭐 하는 이야기 결국 다 이제 현대판 음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로스쿨 이 문제 뭐 최근에까지도 이제 뭐 올해 들어와서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로스쿨과 사법시험 폐지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어떤 그 이 음서제, 어떤 차별의 문제, 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어떤 정치권에서의 음서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 안정화의 좀 역사가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 대를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2대, 3대째, 4대째까지 이제 지금 세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직업도 그 대를 이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뭐 가장 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박정희의 딸이 아니었다면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의 후광만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덕을 보기는 했지만 본인의 정치적 역량, 그걸 다양한 사례에서 검증을 했고 말 그대로 이 본인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뭐 박정희의 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보는 것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냐.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가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2세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선대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덕을 보고 있는 경우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도 순전히 물려받은 유산만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재능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말 그대로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 업적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거의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한국 정치의 최대 미스터리 그리고 음서제라는 용어가 정치판에서 어떤 사례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문재인이 그 사실 이제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더민주당이 문재인이 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지금 뭐 어떤 형식적인 지위로만 보자 그러면 김종인 씨가 뭐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뭐 실제로는 소유권은 그 문재인에게 있다는 거 다 뭐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 김종인 씨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대표가 그 됐을 때 조선일보에서 그런 뭐 칼럼이 나온 걸 봤는데 그 주인이 그 새빵 내주겠다는 식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그래서 새 든 사람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주인에게 그
집을 무사히 돌려줘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재인은 현재도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어떤 그 더민주당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문재인이 한국 정치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나요? 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도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업적은 둘째치고 사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특히 이제 그 야권, 제1야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온갖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깨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선거 결과 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선거 결과는 둘째치고 이 대한민국 야당이 이렇게 지금 난리 밥석을 피우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오면 거기에 문재인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렇게 좀 어떤 그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분란을 겪고 있는 핵심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노무현이 있어요. 거기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하고 민주당 분당하고 대연정시 안 하고 그다음에 온갖 막말 해가지고 호남 사람들 모욕하고 호남 정치를 모욕하고 김대중 모욕하고 동교동 모욕하고 호남 유권자들 모욕한 거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호남이 대표해왔던 이 그 제1야당을 흔든 핵심 그 사건들이 이제 그 노무현이 저지른 건데 그것에 보면은 문재인이 다 개입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하게 됐다고 말하는 평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게 전부 문재인이 개입을 하고 그 존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김대중과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나는 문재인이 하는 행동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노무현 이전에 문재인이 나는 결코 김대중과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번 문재인을 뭐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이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당신 노무현 이전에 그 김대중과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느냐. 나 깨놓고 말해서 2007년에 정동영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나는 문재인은 정동영 찍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친노 오빠들 중에 정동영 찍지 않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거야 말 수 없고 한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은데 뭐 이제 그건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재인 그 능력은 둘째치고 그 정체성도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뭐 저 정치적인 뭐 캐릭터나 정체성 뭐 이런 게 떠나서 아이덴티티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노무현이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고 노무현은 그렇게 문재인을 신뢰했다는데 노무현이 도움을 청했을 때 정치적 도움을 청했을 때 문재인이 응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대선 노무현이 2002년에 대선 나올 때도 본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 노무현이 그 당선이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때 등장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염동현 씨가 한 이야기 있죠. 사실은 그것 때도 눈치를 보다가 노무현이 당선된 뒤에 그때 이제 그 뭐냐면은 어떤 그 내부 캠프에 그때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때 나타났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인터뷰 한 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선 승리 이후에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요직을 차지한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고난은 같이하지 않고 영광만 누리는 그건 굉장히 기회주의 그걸 보고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좀 야비한 캐릭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 이제 퇴임 이후에 그 이명박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을 때도 사실은 그 법적인 대응을 그 문재인이 했거든요. 그 문재인 책임하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응을 제대로 했는가? 그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가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능력이나 대응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제 NLL 문서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제 이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때 NLL 문서가 시끄러워졌을 때 분명히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그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 어떤 이름을 걸고 분명히 단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 문서가 있었습니까? 국가기록원에 문서를 지는 넘겼다는데 그 문서를 찾으려고 그때 야당 의원들이 뭐 3명인가 가서 며칠 뒤졌잖아요. 근데 그 문서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건 뭔 의미냐면 그거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어떻게 나중에 그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했겠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컴퓨터 파일로 넘어가요. 컴퓨터 파일은 지우면은 반드시 그것도 기록이 남습니다. 로그 파일. 만일 그 국가기록원에서 자기들이 이명박 같은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NLL 문서 같은 걸 없앴다. 이건 말 그대로 자기네들 그 사회적인 그 어떤 것을 완전히 폐가망신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합니다. 해도 증거 남고 그 야당 의원들이 그걸 안 찾았을 리가 없거든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이 애초에 그 문서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넘기지 않았으면서 넘겼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이거 하나의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기억도 못하고 아무 생각 못하면서 제가 넘겼다고 그냥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아주 멍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문재인이. 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라 해도 이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노무현이 자살한 것이 이제 그 노건평과 기타 여러 가지 진짜 관리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리고 노무현이 자살한 것도 결국은 자기 가족과 그 부하들이 결국 돈 받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책임지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민정수석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체크해야 돼요. 민정수석이 제일 큰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재인이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거 도대체 문재인이 무슨 업무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건가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해서 문재인 업적이라고는 진짜 약의 쓰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 무능과 무책임과 후유증만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능력 전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제1야당 이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전에 물론 국회의원이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게다가 그 뒤에 이제 그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능력? 업적? 하다못해 그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 또는 인간적인 신뢰도 등등 하나도 저는 이것은 그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감나 물려 평범한 서민 사이에서 봐도 이런 사람은 굉장히 나는 허접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오른 게 뭐 도대체 뭔가 이유가 뭐 전직 대통령의 친구다. 그리고 출신 지역이 영남이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나는 없다고 봐요. 이거 뭐 이걸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현대판 음서제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이거 뭐 과거 왕조 시대의 음서제보다 사실은 더 후퇴한 그런 특혜예요. 왕조 시대 음서제는 그래도 뚜렷한 그 업적이 뚜렷한 인물들을 그 사람들의 후예에게 거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개국 공신이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관직에 오르는 길을 열어줬을 뿐이지 그 뒤에 출세까지 보장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뭐 조선시대 때 개국 공신 누구의 뭐 아들이나 손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음서제가 적용이 됐다 쳐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단기간에 와서 막 그냥 판사가 되고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그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아까 뭐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할 때 그 업무가 얼마나 개판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국회의원이 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그 뭐 지역구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아니 한나라당 후보가 새누리당이었나요? 선수저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30살도 안 돼. 그냥 정치 신인 아주 앳된 정치 신인 내보내 게임이 됐겠습니까?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은 박근혜가 문재인을 일부러 살려주게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위해서 그렇게 공천을 한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 대선에서 나가서 대선 레이스를 하면 가장 만만한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밀어주고 대선 후보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줬다는 뭐 그런 저기 무슨 뭐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거야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속을 알 수 없으니까 뭐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국회의원 된 거 전혀 본인의 어떤 내공이나 업적 그런 거 갖고는 무관하다고 어찌 보면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더니 아니 초선 의원 그거 된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 초선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아니 대한민국 야당이 제일 야당이 이렇게 인물이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제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장 그나마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던 뭐 안철수를 좀 낙마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을 보고 굉장히 나중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원래는 그 대통령 선거에 지난번 대선에서 지고 나서 마치 본인이 이제 그 은퇴할 것처럼 그런 식의 뉘앙스도 또 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제일 이 야당을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28 전당대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게 28 전당대인데 그것도 뭐 하루인가 그 전당대에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룰을 바꾸는 일이 있었잖아요. 한마디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이 온갖 문재인에 대해서 그 흔들고 대고 흔들어댄다고 그러는데 문재인이 대해서 그 흔들어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당선된 그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과연 공정한 절차에 내가 알고 있기로 그 지난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뽑을 때도 그때도 무슨 그 데이터도 보관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좀 이 사람이야말로 능력도 업적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출세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일은 없어요. 다 뭐 그럴 수 있다 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게 문재인에게 적용되는 음서제 그 어디서 출발했냐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옛날 왕조시대에도 음서제라는 것은 뭐 개국 공신이랄지 훌륭한 말 그대로 업적이 뚜렷한 사람들의 후손에게 주는 것이 거기 혜택을 줬던 게 음서제예요. 근데 노무현은 아니 문재인은 누구의 덕택으로 지금 음서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친구
노무현의 혜택을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위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조 시대로 말하자면은 자기 멀쩡한 정권 넘겨주고 망한, 그러니까 패망의 군주, 망국의 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정권 넘겨주고 망한 사람, 그리고 그것도 결국 자살한 사람의 친구란 이유로 완전 실패한 정치인, 실패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친구란 이유로 출세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제1야당 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제1야당 대표가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정입니까?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게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완전히 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친노 패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재인의 음서제, 문재인이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친노 패권이란 그 영향력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재인의 이 출세는 친노 패권의 영향력 아니면은 전혀 설명이 불가능해요. 저는 이 문재인이 출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친노 패권, 그 친노 패권과 연관이 있는 영남 패권 문제, 이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